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192페이지 서면 제출 해가지고 봤는데요. 시도지사에게 거기 4번에 보시면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 보고 해가지고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라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서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체크해놓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하거나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느냐. 193페이지 맨 위에 위반 시에 예를 들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꽤 크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외국인 특례 봅니다. 외국인의 특례.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못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자, 그러면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광, 특심 뭐 이런 데다가 특광 도지사한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외국인도 얼마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 대신 얘들은 그 용도를 기재하게 돼 있다. 문제 볼까요?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5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직도 검인 제도가 폐지 안 되고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거래 신고 해버리면 검인 받은 걸로 의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검인 받으러 따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 거래 신고 필증 첨부해서 이전 등기 신청하면 된다. 5번이 옳고요.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에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됩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 신고하죠. 2번에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꼈잖아.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 되죠? 3번에 농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거는요 농취증, 줄여서 우리가 농취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증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시 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4번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전 국토를 상대로 하는 거고요. 이런 건 일개 시군 구청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제 등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자, 우리가 그냥 계약을 했을 때도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물며 자, 그러니까 거래 신고했을 때도 이런 걸 변경해야 되는 경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요, 거래 계약이 해제된 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거래 계약 해제 신고서 제출하고 끝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끝내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당연히 서명 또는 날인을 그 제출서에 해서 해제 신고서에 서명 날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2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해제를 했다, 해제 등을 한 경우에 신고한 걸로 간주해준다. 그러니까 다 앉아서 이렇게 그냥 거래 시스템 이용해서 하겠죠. 그럼 신고한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계약서 보고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옮겨서 이렇게 워드를 치다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런 정정 신청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 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 지분 비율, B에 보시면 거래 지분 비율 있죠? 이걸 잘못 기재했어. 그러면 고쳐달라고 어떻게 하면 돼? 신고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정정신청. 자, 그 다음에 D급번에 보세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누구의 의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단순한 정해진 일들이잖아.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을 이때 이제 정정 신청이 들어오면 정정사항을 확인해서 지체 없이 정정하고 정정한 내용에 따른 신고 필증을 어떻게 재발급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발급.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정 신청하고 비교해야 될 게 변경 신고예요. 변경 신고. 변경은 신고하는 거야. 단순하게 고치는 정정은 신청하는 거고. 그렇죠? 자, 변경 신고 1번에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뭐 살다 보면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보세요. 앞에서 그 정정 신청은 언제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거래계약서 뭐 그렇게 워드 치다가 손이 짱구야. 어? 옆에 걸 잘못 눌렀어. 그래서 숫자가 다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고치는 건 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정을 신청한다는 얘기야. 하지만 거기 변경 신고는 변경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변경은 좁은 의미의 변경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 내용은 뭐야?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기재 내용들이. 그렇죠? 근데 나중에 당사자가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요거를 좀 다르게 바꾸자. 그게 합의가 돼버렸네? 근데 그게 다 계약 내용이야. 그러면 실제로 거래 신고한 내용하고 다르잖아. 고쳐야 되겠죠. 이거 사후적으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정정은 되게 원시적으로 그랬던 부분이고. 그럼 사후적으로 이렇게 되면 변경 신청이 아니라 신고한다 라는 얘기죠. 신고.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변경 신고 가능한 것들 나와 있어요. 기흥님 이거 체크하세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자, 우리가 만약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거래하는 걸 얘기하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 을하고 병하고 둘이서 얘 걸 살 수도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야.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겠대. 공유자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연히 매매계약서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 처음에 쓰는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얘들 둘이 들어가야 돼요. 얘 빠지면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못 껴요, 이거. 그쵸? 더군다나 거래 신고서, 신고 필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그 거래 신고 필증에 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들 전부 다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기재를 하게 되면 얘들은 이제 어차피 뭐예요? 공유자가 되죠? 그럼 보통의 공유는 지분 개념이 있잖아. 별 말이 없으면 2분의 1 균등하죠? 어쨌든 이런 지분도 거래 신고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변경됐다. 나중에 둘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3분의 1 갖고 네가 3분의 2 가져 이럴 수도 있잖아. 처음엔 둘 다 2분의 1씩이라고 하긴 했는데, 자, 이런 거 고칠 때 변경 신고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실 건 거래 지분의 비율, 왼쪽에도 보시면 정정 신청해 보세요. B에 가시면 거래 지분 비율 있죠? 이 비율을 고칠 때는 정정 신청이든 거래 신고든 변경 신고든 둘 중에 하나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 외에 거래 지분, 요거는 변경 신고에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이란 말이 있어요. 면적. 이 면적은 왼쪽에 보시면 2에 A, B, C, D 2에 두 번째 줄 지목 면적 이렇게 나오죠? 면적. 정정사항에도 이런 면적이 들어간다는 거. 변경 신고할 때도 면적 부분 곧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 정도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계약 대상 면적의 변경 없이 물건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지 못한다. 자, 이게 계약 대상 면적의 변경이 없이 물건 거래대금을 변경하는 경우, 이 얘기는 뭐겠어요? 물건은 그대로 두고 가격만 바꾼다는 얘기잖아. 응? 자, 이럴 때는 거기 있는 것처럼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신고도 원칙적으로 뭐예요? 방문 신고와 전자문서 신고 이렇게 둘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요 거래대금을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요 경우에는요 방문 신고만이 허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전자 신고는, 전자문서 신고는 허용되지 않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아까 정정 신청에서처럼 신고 필증이 재발급된다. 자, 다음 넘어가서 19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세요.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자, 거래 대상 부동산의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이딴 것들은 당연히 신고 대상이죠. 자, 그런데 거기 있는 것처럼 이 부동산이 공법상 거래 규제가 뭐가 있고 이용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법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고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닌 거지. 신고해서 뭐 그 효력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요. 그 밑에 해설의 신고서 기재사항들 쭉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197페이지 좀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197페이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오른쪽 윗부분에 가시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그 타이틀 밑에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서 처리기간이란 말 보이세요? 그 처리기간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외국인 등록번호 이렇게 돼 있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국민들은 그냥 주민등록번호 적으면 돼. 근데 외국인들은 토지나 이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긴 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한테도 어떻게? 이런 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얘들도 취득할 거 아니야. 그럼 등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고필증 발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외국인들은 그러기 위해서 뭐야? 등기용 등록번호 발부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외국인 등록번호 같은 게 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자, 그러면서요. 왼쪽에 오시면 동그라미 2번에 매수인 보이세요? 매수인 란의 밑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란 말 보이세요? 이렇게 기재하는 안이 있다고. 기재하는 안이. 외국인들은 이런 걸 기재해야 돼요. 무슨 용도로 매수하는지.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같은 사람으로 놓고 보면 이건 차별이에요. 차별. 근데 이런 차별이 이제 합리적인 차별이냐 아니냐가 이제 다툼이 되는 거고, 합리적인 차별이다 그러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난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요. 뭐 굳이 참고를 하신다면 그 색깔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그런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가보시면 1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으로 모두 옳은 것은 니은드 리얼이 옳고요. 기억해 보세요. 공급계약 또는 전매 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적는다.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서 적느냐, 포함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해야 된다. 포함한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끝났고요. 차트 4번째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 특례 들어갑니다. 외국인 등의. 자, 이거는 뭐 얼마 안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할게요. 토지거래 허가 앞에까지. 그래서 이 법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원칙 뭐예요? 신고한다. 그쵸?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예외적으로 허가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신고할 때는, 외국인이 신고할 때는 어떤 경우냐? 외국인이 신고할 때 첫 번째, 계약에 의해서 취득을 할 때. 이러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계약 외의 방식으로 취득을 할 때, 상속이든 경매든 이런 방식으로 취득을 할 때, 이때는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앞에서 아까 다 설명한 것들이죠.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외국 사람이 됐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외국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된 때, 국적 변경된 때로부터 6월, 이런 변경 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 신고해야 돼요. 이거는 결국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쵸? 국적만 바꿔가지고 계속 보유하는 거야. 이런 것도 6월 내에. 자,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한다고요. 자, 이번에 이제 예외적으로 허가받는 거. 외국인이 허가받는 거. 국방상의 문제라든가, 그쵸?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중대한 문제들. 외국인한테 함부로 이렇게 공개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자,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대개 허가구역 같은 데서 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데서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대개 이럴 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신고를 한다고 그랬죠. 이거 신고한다고 그래서 어디다 신고할까?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뭐예요? 시, 군, 구. 여기다가 신고합니다. 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어. 아니면 부실한 신고를 했다. 얼마짜리 과태료가 들어가는 얘기죠. 계약 체결로부터 이거 안 지켰어. 이거는 300만 원 이하. 나머지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서 교재 체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 특례 첫 번째 상호주의란 말 나오죠? 상호주의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취득 보유 신고 가로 1번 보세요. 어떻게 구분해놨어? 가로 1번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가로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 등의 취득. 오른쪽 페이지 3번 가보시면 가로 3번 부동산 등의 계속 보유 신고 이렇게 돼 있죠. 가로에 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됐을 때 계속 보유하게 되잖아요. 재산 자체는. 그러면서 국적이 바뀐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그리고 201페이지 하단부에 가보시면 자, 그게 이제 거기까지가 신고고 그 외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특히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취득 허가. 자, 다시 돌아와서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누구에게? 신고관청에게, 시군구청장 신고를 한다.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것도 신고로 봐줍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두 줄 내려가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하겠죠.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 등의 취득. 자, 1항에 보시면 첫 줄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확정 판결 뭐 이딴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요, 그 부동산 취득한 경우에 부동산 등의 취득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6월 이내에 뭐 해야 돼요?
신고. 요거 위반하게 되면 두 줄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당연히 이 본인이 맞다는 뭐 신분증 같은 거 보여주고 해야 되고요. 가로 3번. 이번에는 부동산들은 계속 보유 신고예요. 자, 개인이 이제 법인으로 막 바뀌어서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계속 재산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외국인으로 바뀌었다. 법인이 외국인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계속 가지고 싶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계속 보유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1항에 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보유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문제 한번 볼까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보세요.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1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자,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시군구가 부과합니다.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등은 계약에 따른 부동산 등의 취득의 신고를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렸다 그러면 따로 여기서 이 파트에서 얘기하는 그런 매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보시면 신고관청은 분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신고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자, 세 번째 토지 취득의 허가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외국인들 신고를 하면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자, 두 번째 줄에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밑에 줄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그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토지거래 계약에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고요. 넘어가셔서 뭐 절차, 효력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15일 허가 신청 받은 15일 이내에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그 가로 2번 절차 및 효력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그 유효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또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까지 보시고요. 오른쪽에 문제. 옳은 것은 기획과 디귿이 옳다고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봅니다. 니은 경매로 취득한 때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60일이 아니고 경매 등에 의해서 취득하는 건 계약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야? 계약 외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야? 계약 외죠. 그러니까 60일이 아니고 6개월, 6월. 리얼의 부동산 등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신고를 했어. 거래 신고.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다. 자, 외국인이 취득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대요. 외국인으로서 또 신고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했잖아. 외국인으로서 신고한 거 의제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4번에 신고 또는 신청 후의 절차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가로 1번 신고 허가 신청서 제출 서류 해서 토지 거래 허가 신고서 제출한다, 뭐 서명 날인한다, 뭐 이런 얘기들 제출 서류 해서 동그라미 1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외국인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요딴 것들이 첨부돼야 된다. 뭐 별건 아닌데 그런 정도. 다음 페이지에 가로선 맨 밑에 가로 5번 토지 취득의 신고 등의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신고 등의 관리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토지 취득의 신고 및 신고 등의 관리 요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까지 끝나면 중개실무 앞부분은 거의 휙휙 지나갈 만큼 그냥 보통의 우리가 마케팅이나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요즘은 또 그런데 마케팅에 관계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아요. 중개실무 쪽에. 오히려 뒤쪽 부분에 가서 어떤 법령하고 관계돼서 설명 같은 거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이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